윤태권 실장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문무일 검찰총장 임기 얼마 안 남았죠? 예, 다음 달 24일이에요. 근데 이제 임기 만료일에 모양이 좋은 거는 지금 문무일 총장 퇴임식하고 차기 검찰총장 취임식하고 그게 뭐 제일 모양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제 인사청문회 등을 고려하면은 얼마 안 남았어요, 시간이. 그래서 오늘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첫 회의를 열었어요. 예. 그 추천위원회가 다 정합니까? 이게 좀 여기는 독특한데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추천위원회가 후보군을 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추천위는 2011년 7월에 이제 검찰청법 개정으로 검찰총장 임명 절차의 공정성, 투명성 확보해서 이제 뭐 중립성과 독립성 강화하자 이런 취지에서 도입된 건데 이번이 5회째예요. 근데 뭐 어차피 청와대가 뽑는 건데 요식행위 아니냐 이런 시각도 있는데 예. 추천위가 의외로 힘을 발휘할 때도 있어요. 박근혜 정부 때 첫 검찰총장이 최동욱 총장이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임명될 때 추천위의 영향력이 컸었어요. 이제 3명을 추천을 했는데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볼 땐 되게 까다로운 사람 한 명을 넣어가지고 이 사람을 시키지 않으면은 뭐 최동욱 총장을 시킬 수밖에 없게 뭐 그런 식으로 짜여져 있었거든요. 추천위원회는 이제 당연직 5명, 비당연직 위원 4명에서 9명인데 당연직 5명은 법원행정처 차장, 뭐 법원의 대표격이고 대한변협회장, 이 변호사 대표격이고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그러니까 로스쿨이죠 여기가 이사장 그리고 법학교수회 회장 그리고 법무부 검찰국장 이렇게 5명이고 비당연직은 이제 외부 인사인데 비당연직 위원 중에 한 사람이 정상면 전 검찰총장이에요. 참여정부 때 검찰총장 지낸 이분이 지금 이제 그 추천위원회 위원장이에요. 이 추천위원회에서 몇 명을 추천하는 거예요? 한 이제 서너 명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천위의 파워가 셀 때는 보통 3명을 해요. 파워가 약간 약할 때는 4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택폭을 넓혀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추천을 하면 박 장관이 후보자를 임명 제청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자 한 명을 최종 지명하고 그 사람이 국회 인사청문회 통과하면은 자기 검찰총장 인선이 마무리되는 시스템입니다. 과거 전례로 볼 때요. 첫 회의에서 보통 후보군이 좁혀지더라고요. 일사천리로 진행이 되면은 그러면은 문 대통령 귀국하고 다음 주 초쯤이면은 차기 총장 후보 한 사람이 발표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추천위원회가 첫 번째 회의에서 4명을 추린 거죠? 네, 맞습니다. 쉽사리 추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후보군을 보면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금로 수원고검장, 봉욱 대검차장, 김오수 법무부 차관인데요. 이 검찰하고 법무부에서는 법무부 차관도 보통 고검장급으로 봅니다. 대검차장도. 그러면은 고검장급이 3명에다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파워만 보면은 고검장급 이상인데 어쨌든 이제 지검장이고 그래서 지금은 뭐 윤석열이냐 아니냐 이게 핵심 아닌가 이렇게 보기도 하죠. 윤석열 지검장이 적폐청산의 상징적 인물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윤석열 중앙지검장은 지검장입니다. 그럼 검찰총장하고 지검장 사이에는 고검장들이 있잖아요. 그럼 윤석열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되면은 이게 뭐 법적 의미는 아니지만 2계단을 뛰어 올라가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저는 별로 좋지 않은 관행이라고 보는데 총장의 사법시험 윗기수들은 옷을 다 벗는 관행이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럼 이제 고검장 이상은 줄줄이 다 바뀔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겠죠. 네. 지금 검경 수사권 조정, 공수처 등등 첨예한 현안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이 특정 사건에 대한 것도 사건이지만은 구조적 문제.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정부안에 대해서 여러 문제점을 지적했지 않습니까? 물론 거친 언사를 쓴 건 아닌데 요약하자면은 공수처는 수용 가능. 검경 수사권 조정은 이대로 안 됨. 이 정도잖아요. 사실상 문무일 총장의 이런 의견은 개인 의견이라기보다는 검찰의 좀 조직적 의견에 가까운데 그럼 자기 총장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일 것이냐. 그렇죠. 청와대에서 최종적으로 한 사람 후보를 뽑을 때는 그 점을 상당히 고려할 수밖에 없겠죠. 새 총장 뽑아놨는데 뭐 정부 이야기 못 듣겠다 이러면 되게 뭐 서로 난처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이번에 검찰 과거사위 그쪽 사안도 뜨겁잖아요. 그렇죠. 이게 청문회에서 뜨거울 겁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콕콕콕 찍어가지고 언급한 사건들을 과거사위에서 정치적 의도로 섣불리 건드렸는데 결국 나온 게 뭐가 있냐 이런 식의 공격을 할 거고 여당 쪽에서는 검찰이 아직도 조직 보신주의에 빠져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수사를 안 했다 개혁이 더 필요하다 이런 지적을 많이 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전 정부에 대한 수사들이 지금까지 많았는데 이 부분은 앞으로 좀 다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어떤 상황이요? 통상 정권 중반 넘어가면은 야당 사안들은 할 거 다 하고 여권 관련 사안들이 슬슬 터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검찰총장은 과거 정권에 대한 사건보다는 그런 사건들로 인한 긴장감 같은 게 높아질 가능성이 높아요. 네. 최근에 보면은 그 환경부 블랙리스트 건, 뭐 검찰에서는 전 환경부 장관 구속영장까지 신청하고 뭐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예. 사안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네. 결국은 새 총장은 여권을 또 어떻게 수사할 것이냐. 그렇죠. 이런 게 또 예. 관심사가 될 수도 네. 있다. 자, 윤태권 실장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